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억누르고 사는 감정이 뭘까요? 바로 수치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던가, 또는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생리현상이 나왔다던가, 내가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내가 먼저 고백을 해야 된다던가, 나의 치부나 비밀이 내가 원치 않게 드러났다던가, 이런 상황을 우리는 상상만 해봐도 끔찍할 정도로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억누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내면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창피하다라는 마음이 훅 하고 올라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 감정을 온전히 느끼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렵다는 마음도 함께 올라옵니다. 그럼 이 두려움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을 하게 되죠. 이 괜찮은 척을 한다는 건 이 저항하는 에너지를 같이 만들어내고, 이 저항감이 점점 세질수록 발현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신체를 통해서 증상이 드러나게 돼요. 몸이 뜨거워지거나, 얼굴이 시뻘개지거나, 손이 덜덜 떨리거나, 너무 긴장해서 말을 더듬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근데 아주 신기하게도 이 과정이 단 1초도 안 돼서 파바박 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표면 의식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무의식 속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믿음 때문인데요. 그 핵심 믿음은 어쩌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내 존재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다 라는 뿌리 깊은 관념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 의식에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호흡을 하거나 긍정적인 확언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날그날의 내 컨디션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질적인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저항하는 에너지가 점점 커질수록 이것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나의 몸과 감정, 마음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마치 자동화 기계처럼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점점 억눌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두려워지고, 또 사회생활을 피하게 되며 자기 혐오와 은둔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한국인들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더 크게 억눌러 놨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럴까요? 한국은 개성보다는 집단성이나 통일성을 더 강조해온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는 행위 자체를 억압받아 왔고,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모두가 알면서도 쉬쉬하는 그런 암묵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버렸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취약함을 드러내면 굉장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감각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검열이 심해지고 자기 비난을 하는 습관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에 수치심이 덜 억눌린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개그맨들은 자신을 망가뜨리면서도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요. 그런 자기 자신을 어색해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 대다수가 어린 시절에 또는 학창 시절에 웃긴 모습을 드러내도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경험 정보가 더 많았을 거예요. 반면에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경우는 무의식 속에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믿음이 박혀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수치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이미 다 자란 우리와 같은 성인의 경우는 어떻게 이 존재의 수치심을 다뤄야 할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치심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예방의 경우, 두 번째는 이미 수치심이 올라왔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수치심이 덜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의식 정화를 통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 존재는 가치 있어,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 잘못된 믿음을 교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수치심이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상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어요. 근데 무의식이 정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내면 대화가 오갈 거예요. 어린 자아는 이렇게 말하겠죠. 나 저 사람이 좋아, 다가가서 말 걸 거야. 네, 이 어른 자아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누가 널 좋아하겠어, 창피해, 그런 짓 좀 그만해. 어린 자아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데, 어른 자아는 이런 내면의 어린아이의 마음을 억누르고 수치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무의식이 정화가 되면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도 이 어른 자아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 실수해도 괜찮아. 그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네 존재가 가치 없는 게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사랑스러워. 그 결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 때 어색하거나 긴장되지 않고 조금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미 수치심이 올라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후수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수치심을 겪었던 경험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복귀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기도 하고 이불킥도 하면서 어떤 것이 내 안에 무엇을 자극했을까? 그때 느꼈던 감정을 속으로 되뇌이거나 말로도 표현해보고 또는 메모장에 기록하는 연습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나 진짜 창피해서 죽고 싶었어. 도망가고 싶다. 숨고 싶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봤겠지? 나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내면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표면 의식에서 물꼬를 트는 대화일 뿐 그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내면 대화의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사랑받고 싶었구나. 나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구나. 내 안에 이렇게 상처받은 아이가 있었구나.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 존재를 수치스러워하는 또 다른 내가 있구나. 나 이렇게 연약하고 아픈 사람이구나. 이 마음을 비난하지 않고 꺼내주는 거예요.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또는 생각을 통해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음이 확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마치 사탕을 뺏겨서 너무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엉엉 우는 것처럼요. 그것이 진짜 숨겨진 핵심 감정이에요. 진짜 숨겨진 감정을 톡하고 건드렸을 때 그때는 이 울음의 깊이가 다르게 느껴져요. 이 머리가 아닌 심장에서 울음이 나오는 것만 같이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막 얻어맞고 온 어린아이를 엄마가 다 괜찮다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내면의 과정을 겪어내시면 돼요. 그럴 때 이 내면의 아이는 내 감정이 이해받았다 라고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울림과 해방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너무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안 느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에 이게 저장이 돼요. 이 무의식 정화라는 것은 내가 미처 느껴주지 못한 감정을 서랍 속에서 꺼내서 경험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회복시키고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감정 정화 관련된 컨텐츠를 다양하게 올려볼 테니까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